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완전 너무 정신이 없네요. 30분을 잡아먹었네. 대신 더 알차게, 빠르게, 재미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로 명주님을 모실게요. 명주님을 빨리 모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우, 미안해서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죄송해요. 이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할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목소리가 전 잘 들려요. 저도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제 거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지금 이어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됐대요. 자, 그럼, 아, 어찌됐건 아이가 이제 듣기 말하기 수준이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자, 명주님,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네. 시작하게 되셨죠? 저는 아이 한 18개월 때쯤에 영어 그림책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큰아이는 10살이고 듣기는 자막 없이 영상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엑사일 7, 800 정도 되는 해리포터에서 그 정도 수준에 다른 원서 책들 통독하면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고요. 말하기도 그냥 원어민들이랑 편하게 제 또래 그 나이만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읽기도 듣기나 말하기보다 조금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냥 웬만한 챕터북들 단어 이렇게 모르는 거 간혹간혹 있는 것 같은데 감으로 많이 들었던 것들은 이제 하면서 말하는 거 읽는 것 같고 쓰기는 요즘에 셀레니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오늘도 듣고 나왔는데 정말 재밌다고 물개 박수를 치면서 나왔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안 하냐면 네. 그래서 미나 같은 경우는 듣기가 먼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말하기가 터졌고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서 읽기가 됐고 쓰기가 가장 지금 나중에 이렇게 음. 따라가는 그렇게 지금 아웃풋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이제 엄마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듣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됐건 읽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어찌됐건 됐는데 과연 엄마가 영어를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중국에 계시기도 하니까 네. 어떠신가요?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이만큼 오래 한 횟수를 9년쯤 하고 보니까 결국 제 영어가 가장 시급한 거였고 아예 영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좀 같이 해볼 걸. 저 정말 그죠? 영어 9년 동안. 네. 제가 같이 들었는데 미나가 저번 달에 이제 열심히 해리포터를 둘째 틀어놓으니까 둘째도 같이 들으면서 하는데 저는 헤르미온네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이름을. 또 이상하다. 해리포터도 들리고 덤블도어도 들리는데 얘들아 왜 헤르미온네가 안 들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들이 둘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해리포터 여자친구 그랬더니 전혀 다른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이러면서 험한인가? 네. 네, 그런 게 많아져요. 저는 아직 그래서 지금 영어 못해도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다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음.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표 영어 지금 계속 이전부터 제가 엄마표 영어를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지금 인터뷰하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하셨던 분들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엄마가 전혀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근데 그 영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계기가 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지금 명주님 케이스는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 중국에 계시고 사실 이제 중국 환경이고 그리고 학교 자체도 뭐 국제학교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는 입장이기도 했고 근데 영어를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해야지 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건지 그 시작도 되게 궁금하고 중국어와 이제 어찌됐건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중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우리말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조금 네.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야지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책을 뭐 가리지 않고 읽었는데 이걸 같이 아이랑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많이 봤던 책은 제가 이렇게 앞문장 얘기하면은 뒤에 단어들은 미나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두 돌 때쯤에 이제 위싱 투게더라는 DVD를 봤는데 그거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그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되잖아요. 아이들 1시간, 뭐 1시간 반?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소리라도 듣겠다고 하루 종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을 하루 종일 집에서 그거를 영돌맘님이 말하는 리뷰 듣기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들어갔던 그런 영상 듣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노래도 있고 대사도 있는데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바로 이제 앞에 나올 대사에 있는 단어들을 얘기한다거나 노래를 먼저 흥얼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러면서 막 이제 한국어로 뚜잘뚜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은 모르지만 모국어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외국어도 언어도 이렇게 습득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감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미나 한 3살 이제 주위에 다른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초등학교를 보내시는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를 이제 학교를 어디를 보낼 건지 잘 생각해 보고 로드맵을 짜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를 국제학교를 보낼 건지 아니면은 중국 음, 학교를 보낼 건지에 따라서 유치원도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음, 갈림길이 놓이는 거예요. 음, 중국 학교를 보낼 거면은 중국 유치원에 가서 중국어랑 그다음에 중국인들 생활하고 분위기를 익혀야 되고 국제학교를 갈 거면은 그 국제학교에 있는 부속 유치원을 다니면서 언어를 해야 될 거고 음, 음, 고민이 했는데 이제 남편이랑 저랑 이 나라에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이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음, 건데 국제학교에 보냈던 대부분 엄마들이 중국어 수업이 거의 음, 뭐 외국어처럼 있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중국어가 조금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문자나 말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음,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제 영어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들려주면서 성장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한 미나 이제 3살, 4살 때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 음, 음, 그때, 그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아이가 좀 더 재밌어 할까?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잠순의 쑥쑥닷컴. 근데 불행히도 중국에서 열리지 않는 사이트들이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음, 블로그에서 아이걸음님이라고 우리 음, 아이 영어 지도 책 쓰신 분인데 그분 글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그림책이나 아이들 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글 쓰신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 가지고도 책을 깊게 읽어주면은 언어가 되는구나. 그 책에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된 음원을 들려주면은 아이가 되는구나. 내가 영어로 말을 많이 대화를 해주지 못해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음, 글들을 보면 그분 다음에 이제 알게 된 분이 새벽달님. 그때 음. 새벽달님이 블로그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새벽달님은 중국어 전공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중국어도 해주고 영어도 해주고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를 글을 피드를 많이 올려놓으셨었는데 그게 좀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새벽달님이 올리셨던 이제 글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음. 그렇게 미나랑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어찌됐건 지금 미나가 그래서 중국인이 다니는 중국 현지 학교에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그러면은
로드맵을 따라서 중국 유치원을 이제 가야 네. 되는 상황인데, 중국 유치원을 몇 살 때부터 갔어요? 미나가 중국 유치원을 6살이요. 여섯 그러면 살 때. 가장 궁금한 네. 거는 미나가 18개월 때부터 듣기 노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네. 18개월에서부터 6개월에 어떤 식으로 들려줬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오히려 엄마들이 어떤 큼직큼직한 과정보다는 그런 세세한 네. 과정들을 더 궁금해하시고 또 거기에서 얻는 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어떤 책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세세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음, 음. 8개월 때쯤에 이제 봤던 책들은 한국에서는 노부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 노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책에 노래 음원이 딸린 그런 책들을 구해가지고 읽어주기 시작했고 처음에 노부영이라는 거를 모르고 그런 책들을 원서를 읽어줬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동생이 친동생이 미나보다 2살 먼저 아이를 낳아서 음. 키우는데 언니 노부영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노부영? 이보영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노부영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게 다 언니가 지금 읽어주는 책들이 노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음원을 좀 있는 것들은 달라고도 하고 여기서도 찾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한국 출판사는 아니지만 여기도 그렇게 CD가 이렇게 딸린 그림책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주기도 했지만 안 될 경우에는 CD를 계속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 그런 그림책 위주로 많이 보여줬었어요. 음.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진짜 100권, 200권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류의 책들이. 음. 음. 네,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 다음에 아, 그 노래가 영상, 있는 음원이 있는 그런 책들을 꾸준히 읽어주셨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월 때쯤에 위싱 미싱. 투게더라는 DVD를 아시는 분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옛날 거긴 한데 노래가 좋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마더구즈 그 얼서리 라임 그런 노래들이 뮤지컬 음. 동화처럼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계속 듣고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게 많이 푹 들어가니까 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걸 다 정말 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네 싶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도라도라, 메이지, 그다음에 리틀 프린세스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지 스승대로 그렇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DVD를 계속 보여주고 하루에 한 1시간, 1시간 반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들었던 영상에 대한 이제 음. 듣기를 음. 계속 리뷰 듣기를 거의 많이 틀어줬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아이가 그때 보고, 당시 네. 그 시점에 중국어 노출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안 하셨었어요? 중국어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럼 유치원 이게, 들어갔을 때 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중국어는? 네, 네. 이게 대박이다. 중국에, 중국에 있지만 음. 중국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전혀 아이가 중국어를 습득할 음. 수 없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다 미나와 또래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미나한테는 이모들, 한국 이모들. 한국 네. 이모들. 그런 이모들이나 친구들 만나면은 계속 한국어로 얘기하고, 집에서 이제 지금 국제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아빠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엄마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밖에 있는 뭐 옆집 할머니나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 그냥 인사만 하지 미나가 직접적으로 교류할 일이 없으니까 음. 중국어 환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어찌됐건 시작할 때는 뭔가 중국어도 하고 뭐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말하고 그냥 영어로 가볍게 시작하신 거는 뭐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랑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고 그때 당시에 막 중국어를 노출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 영어 책을 재밌게 보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언어가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모국어가 그때 막 이렇게 모국어가 스펙트럼이 막 음. 넓어지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다른 언어가 이제 영어가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낯선 언어가 들어오면은 음, 아이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어, 제가 가정보육을 5살 만 5세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면 음, 집에 있는 동안은 엄마랑 그냥 편하게 집에서는 한국어 쓰고, 그다음에 한국 그림책 많이 보고, 그리고 영어 재밌게 책 보고, 영상 보고, 그리고 유치원 가기 한 반년 전쯤에 그때 뭐 중국인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책을 좀 이렇게 읽어줘 볼까? 왜냐면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한번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줄까 싶어서 정말 5살 때까지는 중국어 노출 전혀 안 하고 한국어랑 영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루틴이 어찌됐건 중국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림책 열심히 그냥 읽어주시고 음원 있는 것들, 즐거운 음원 있는 것들 많이 들려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리고 DVD도 그냥 위싱으로 시작해서 거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수준의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보여주셨고, 그리고 소리 이렇게 너무 영상만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소리도 열심히 어찌됐건 되는 하는 이렇게 열심히 들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엄마들이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유아 때 어릴 때부터 시작한 엄마들은 한 3, 4년, 3년 막 이럴 때쯤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리딩을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아이 슬럼프는 아닌데 막 엄마의 슬럼프가 찾아온다거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땠어요, 명주님은? 이게 근데 한국에 음, 있으면은 그렇게 옆에서 아, 옆집 아이는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번 주 지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거린다든지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음, 외부적으로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주위에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네. 음,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때는 영어 리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한국어를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야지? 그걸 어떻게 오히려 가르치지? 그게 더 왜냐면 걱정이셨구나. 한국 학교에 갈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아이한테 한글을 어떻게 떼주지? 이게 더 제 고민의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자도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일단 한글을 적기 돼서 한글을 떼주면은 그때 알파벳 한글 음. 떼어가면서 알파벳 넣고 그때 영어 글자를 가르쳐 주자 그냥 이렇게 하고 글자를 막 가르쳐 주려는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 그거 미나가 근데 되게 책을 보면 좋다. 그 미나 이렇게 한글, 책을 그러니까 보면서 어찌됐건 배우고 지금 중국에 계시지만 사실 똑같이 한국 모국어가 우선 우선이기 때문에 한글 읽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한글 읽으면 읽을 때 되면 알파벳부터 시작하자. 이 마음이 신의 한 수였네. 그러고 보니까. 좋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쭉 갔는데 한글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아이가 리딩의 감이 이제 올랑말랑하는 네, 시기를 느끼셨어요, 혹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딱 오지는 이게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아이가 이렇게 알파벳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이렇게 문자감이 빠른 아이들은 읽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거는 무슨 글자에 무슨 뜻이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음, 있잖아요. 근데 미나는 글자를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그림책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그림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많이 같이 찾아서 뭐 얘기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뭐 막 독후 활동을 많이 해주진 못했는데 관련돼서 만들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지 이거 글자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었으면은 저도 아 이제 문자를 좀 가르쳐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글을 먼저 떼고 그러고 하자 그럼 그랬는데 한글을 언제 그래서 뗐어요, 명주님? 한글을, 아이가? 한, 한글을 한국 나이로 한 6세, 7세? 아, 네. 그러면 6, 중국 유치원 들어갈 때쯤? 네. 중국 음, 유치원 들어가서, 중국 유치원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음, 조금씩 기역, 니은 이렇게 낱글자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아이가 중국어 환경에 놓여지지 않다가 첫 기간 생활인데 그것도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중국 유치원에서 하니까 애들이 그럴 때는 세 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정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아이가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즐겁게 음, 지내고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정말. 이렇게 음, 안 가고 안 가겠다고 울고 아니면은 이제 말을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으니까 알아들어도 자기가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고 때를 많이 안 부리고 그냥 그래도 다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다른 것들을 막 한글을 더 막 가르쳐서 이거 빨리 음, 떼서 어, 책 독립을 읽기 독립을 시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애가 집에 짠하니까. 그리고 그 중국 유치원은 등원이 빠르고 하원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 등원하고 5시에 하원이에요. 그리고 종일반이네요, 종일반.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많으니까. 여자들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나라에서 정책상 그렇게 좀 초등학교, 유치원 다 모두 이렇게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 스케줄대로 음, 움직여서 이미 아이가 집에 오면은 5시인데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조금 놀아야 되죠. 와서 또 밥도 먹고 갔다 왔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림도 음, 그리고 뭐 이런 거 영상도 보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막 앉아가지고 학습적인 거를 하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음, 제가 그거를 되게, 그런 걸 조절을 되게 잘 하시면서 왔다. 그러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루에 어느 정도 노출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음, 거의 시간으로 따지긴 좀 애매한데요. 집에 항상 뭘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그렇게 리뷰 듣기 아니면은 음, 오디오 CD가 있는 한글 음, 그림책. 네. 음, TV는 없었거든요. TV가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DVD를 틀어주거나 그런 그렇죠. 용도로 했지. 한국 TV가 이렇게 딱 TV를 딱 키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TV가 나오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TV 시청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유치원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그만큼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확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어찌됐건 이제 아이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루틴으로 뭔가 영어를 노출을 시켜주고 하는 루틴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 뭐 5시, 5시, 음, 6시 되면은 그냥 집에 있는 책들 편하게 같이 읽고, 음, 그다음에 뭐 듣고 싶어 하는 CD가 있으면은 그거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1시간 정도, 1시간 30분이나 아니면 1시간 정도 그렇게 영어 영상 보고, 네. 그렇게 봤던 거를 평일에는 이제 많이 못 들으니까 주말에는 조금 여유 음, 있게 영상 시청도 뭐 오전에 1시간 보면은 오후에 1시간 더 음, 보여주고 보고 싶으면 하면은 그리고 뭐 이제 외출할 때 차 안에서 항상 들었던 것들 이제 MP3로 음원 추출해가지고 들려주고 네, 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나는 꼭 아이한테 2시간 들려줄 거야, 3시간 들려줄 거야 그쵸. 이러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냥 지루해하거나 이런 시간에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너 하고 싶은 거에 너가 좋아하니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틀어뒀던 것 같고 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엄마 나 뭐 틀어주세요 이렇게 민아가 음, 요청하고 그렇게 음. 진행했었어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엄청 이제 아셨을 거예요. 굉장히 듣기만을 위해서. 듣기만 지금 쭉 하던 상황인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 제가 리딩에 감이 언제쯤 오는 게 딱 뭐 눈에 띄었냐, 아니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미나가 엄청 책도 많이 잘 보고, 영어 책도 즐겨하고, 책도 이제 가리는 거 없이 엄청 잘 보고, 거기 따서 말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리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요. 여기에 있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요즘 최근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아 어렸을 때 굉장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명주님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노출 충분히 하고 오히려 어떤 리딩의 그런 것들 생각 없이 그렇게 노출해 주는데 어느 순간 이제 리딩이 되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들도 이게 단순간에 뭐 2년 노출했다고 3년 노출했다고 듣기 노출했다고 뭐 갑자기 리딩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 수준이나 성향 혹은 뭐 아이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채워야 하는 양이 조금 덜한 아이도 있고 더 채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오늘 좀 명주님 케이스를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얘기를 좀 찬찬히 이제 어떻게 리딩이 진행됐는지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명주님이 풀어주신 얘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리딩이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가 음, 이제 4학년 정도 빠르거든요. 7세 9월 학기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실은 알파벳을 집에서 거의 해주지를 못했어요. 뭐 기적의 알파벳 뭐 이런 거를 한국에 들어올 때 한 여기서 번, 넘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18개월에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ABCD도 안 했대요, 여러분. 안 했다니까요. 지금 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들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는 일찍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엄청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엄마가 욕심도 없었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 미나가 다니고 있는 중국 학교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는 가 로컬이랑 국제학교 중간쯤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영어 비중이 전체 수업 비중이 한 20%?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1시간씩 영어 수업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중국어로 진행을 하고 거기 영어 시간에 처음으로 7세 후반에 이제 가가지고 A, B, C, 첫 학기는 A, B, C, D 알파벳 배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려주고 이제 아이 그 갖고 온 노트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세 초에 보니까 파닉스를 이중 음, 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 뭐. 그 랩북도 만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읽고 그거 들어간 단어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미나가 이제 알파벳을 7세 그때 떼고 그때쯤에 미나가 듣고 있던 책들이 네이처 그레이트랑 그 다음에 주니비 존스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파닉스를 그렇게 파닉스 비슷하게 모음들, 자음들 이렇게 배우고 나서 7세 후반, 8세 초쯤 되니까 네이처 그레이트 책을 갖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요? 읽어준 갑자기? 예, 읽는 거예요. 가만히 봤는데, 많이, 약간, 이거를 다 제대로 글자를 완전히 알아서, 그러니까 아는 글자도 있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글자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약간 감으로, 감으로 때려잡아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읽네?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세 그 초반, 초반, 상반기에 그렇게 파닉스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굉장히 유창하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은 놀랐어요, 저도. 아, 이게 너무 듣기가 이게 너무 극과 어, 극 아니에요? 갑자기 뭐 리더스 보고 짧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갑분싸도 정말 갑자기 그 네이트 그리트를 갑자기 읽어대는 게 조금 그러긴 한데 사실 이렇게 들려줬을 때 지금 네이트 그리트 같은 경우는 챕터북이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뭐 초기 챕터북이기는 하나 근데 그걸 아이가 많이 들어봤다고 하는 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음원을 들려줬을 때 사실 네. 챕터북을 막 들려주려고 엄마가 노력할 때의 대부분의 엄마들 상황을 보면 아이가 리딩을 해요. 리딩을 떠듬떠듬 하는데 책 수준이 이제 빨리 챕터북으로 넘어가야 돼서 많이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명준님 지금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런 챕터북을 어떻게 들려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그림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 아이랑 많이 음, 읽어서 그림책에 대한 거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였는데 스타북이 뭐지? 약간 이랬던 음, 수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너무 많고
그림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이가 문자 인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쯤에 앱 얘기해도 되죠. 아이들 네. 이북을 정기권을 끊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이북 안에 그 티아라 클럽이라는 챕터북이 있었어요. 그거를 티아라 클럽이랑 The Five, The Famous Five, 그다음에 음. 아더 이렇게 아, 있어서 그러면은 그 챕터북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들은 게 아니라 그 앱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리 노출이 네, 된 거죠, 그러면. 네, 음. 거기에서 이제 영상도 보고 거기에 이제 이북 절반, 영상 절반 이렇게 있는 그 애플리스에서 만든 앱인데 뭐 실은 이제 그 아서랑 이런 거 밸런스 탭이었으라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그거 영상을 한참 보고 있었고 이렇게 자기가 보다 보니까 아서 챕터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있는 아서 챕터북을 눌렀는데 이게 저절로 음원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본인이 넘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틀어놓고 딴 거 하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엄마 이거 공주 이렇게 예쁜 여자 언니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들었던 게 티아라 클럽이었어요. 근데 알았어. 어 근데 꽤 어려운데 실은 저도 그게 다 안 들리니까 너 이거 들어볼 거야? 그랬더니 많이 들려. 그다음에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꽂히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티아라 클럽을 한참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아이한테 챕터북을 막 리딩이 안 돼도 음원을 찾아가지고 먼저 그렇게 스토리를 들려주면은 나중에 아이가 이제 책을 접했을 때 조금 쉽지 않을까? 음, 음. 아니면은 좀 흥미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뭐 네이트 그레이트랑 그다음에 호리드 헨리 그다음에 그런 얼리 챕터북에 대한 이제 CD나 음원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막 들려주기 시작. 이거 이게 되게 실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사실 이게 그 전에 엄마들이 아마 여러 번 슬럼프에 빠졌을 거 만약에 명준님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듣기를 그렇게 오래 시작을 했으면 아마 몇 번의 슬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언제쯤 읽을까, 언제쯤 읽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큰 부담 없이 그냥 애가 듣는 거 좋아하니까 너 들을 수 있어? 좋아. 그럼 또 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들려줬던 게 되게 웃기고 그리고 엄마는 파닉스나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유치원에서 조금씩 ABC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파닉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저절로 딱 때가 맞춰졌나 봐요.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적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너무 미리 해도 시간 오래 걸리는 것 대비 아이가 음, 질려하거나 아니면은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딱 들어갔었을 때 가장 적은 시간에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시기 적기에 어떤 거든지 이제 만나면은 그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찌됐건 네이토그래도를 갑자기 이제 아이가 어떻게든 읽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속도가 어땠어요? 그게 궁금해요. 읽네 하면서 봤을 때 속도가 어땠어요? 읽는 속도가? 속도가 막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냥 약간 떠듬떠듬? 그러나 그래도 거의 이제 그 한쪽에 그래도 꽤 많은 문장이 한 8문장, 9문장,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권에서 뒤로 다른 권수로 갈수록 더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져. 네. 그것들을 떠듬떠듬 하기는 하지만 읽더라고요. 네. 음, 들은 가닥으로 앞에 어떤 걸 유추해서 나름 이제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정확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혼자 읽어가는 거,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듣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수님은 그 다음엔 어떻게 리딩에 물꼬를 터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듣고 있는 그 책들의, 음, 그 음원들의 책을 사줬고, 음, 그거랑 같이 그 집중 듣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음,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청독,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시켜보고 싶었어요. 이런 게 조금 들어가면 아이가 더 편하게 읽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제 리딩을 아이가 좀 비슷하게 하니까 약간 욕심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우리 해보면 안 될까? 그런데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음, 그냥
나는 편하게 듣고 내가 재밌어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고 싶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고 싶다고요? 그 어떤 의미인 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읽는 거를 지금 찾아 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한 음. 권에 대해서 음원을 다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음. 따라가면서 듣기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그 문자나 아니면 단어들을 조금씩 더 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아이는 이게 너무 지루했나 봐요. 이렇게 꼭 음. 하는 게, 손가락으로. 음. 그리고 음. 그거는 뭐 눈도 아프네, 어쩌네 막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거 계속 들으면서 나는 편하게 내가 책을 보다가 내가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음. 부분만 찾아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눈으로 묵독처럼 읽고 싶었던 거예요, 미나는. 오, 그걸 정확히 알고 얘기를 했네요. 오. 네, 그래가지고, 저 유창하게 리딩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뭐 쉐도잉처럼 이제 따라 읽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집어가면서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걸 원치 않으니까 억지로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미나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어와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한자를 쓰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음. 받으니까 거기에 영어까지 그렇게 원하지 음. 않는데 억지로 약간 학습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음. 미나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침에 6시 20분에 일어나서 밥 간신히 먹고 6시 50분에 집에서 나가서 7시에 스쿨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5시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시간이 5시 45분? 이런 때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중국어가 좀 어려운 글자니까 숙제를 내주시고, 막 수학도 숙제가 나오죠. 영어도 숙제가 나오죠. 막 어문도 중국어도 한자 쓰는 거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바르게 쓰는 거, 예쁘게 쓰는 거. 그런 숙제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너 힘나는 시간에 그냥 즐겁게 듣자. 즐겁게 음. 듣고 네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네가 꺼내서 시간 날 때 짬짬이 그냥 보자. 근데 네가 너무 재밌는 부분은 엄마한테 좀 읽어줄래? 엄마도 궁금하니까 엄마가 너보다 더 이제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와서 내용도 조금 얘기해주고 간추려서 얘기해주고 재밌는 부분 한 페이지씩 그냥 읽어줘. 우리 같이 그렇게 읽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잘 못 보셨을 텐데 이제 이 라이브 끝나고 명주님 피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열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 중국은 정말 중국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이의 그 쓰는 양부터 해가지고, 뭐, 과목,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그게 뭐 학원을 보내서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과제가.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가 그 한자의 그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숙제로 쓰는데, 저도 명주님 같은 상황이면은 그렇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영어만이라도 편하게 해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아까 또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독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는 거. 물론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 청독 싫어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청독이 좋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책을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간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엄마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이 스스로가 푸진하고 재미가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스킵하면 듣다가 정말 재미난 부분 내가 집중해서 보겠다. 미나가 그렇게 의사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듣다가 정말 재미난 부분은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정말 어떤 텍스트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자. 엄마랑 좀 그런 부분 엄마 좀 읽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어떤 부분을 정해서 정확히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그건 엄마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워낙 미나가 야무져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 괜찮네요, 여러분. 그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 듣다가 재미난 부분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보자, 읽어보자. 이런 방법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그냥 꾸준히 읽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고민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조금 읽기는 읽고 뭘 하는데 좀 영어 말하는 것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리딩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이렇게 페이지 뭐 이렇게 읽어주고 뭐 엄마한테 읽어주기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리딩은 갔는데 영어 말하기가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지금 얘기는 나누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 듣기 하면서 사실은 미나가 앞대사를 먼저 치고, 그쵸? 영어 말하는 것부터 사실은 읽기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말하기는 조금 이어왔는지 그것도 얘기를, 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18개월 때부터 시작해서 한 만 5세쯤 됐을 때, 그쯤 그렇게 만 3년? 만 응, 3년 응. 이상 이제 들은 거죠. 계속 편하게 놀면서 보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누가 외국인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뭐 굉장히 짧은 단어라든지 짧은 문장으로 응,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중국 유치원을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또 어려운 집에서 많이 접해주지 않았던 그런 다른 언어가 들어오니까 말하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부담을 줘야 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창해져서 그냥 한 영역에서 중국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한국어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 영어랑 중국어랑 섞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좀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것도 실은 많이 내려놨어. 응, 응, 그냥 응. 재밌게 들어. 어때? 뭐. 많이 듣다 네. 보면 말하겠지. 한국어도 그냥 집에서만 엄마 아빠하고만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듣자 그러고. 그래서 그때 중국어가 들어오니까 말을 막 하고 싶어 했던 그게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다른 주춤했어. 언어가 커지는. 네. 좀 그래서,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러잖아요. 엄마랑 이제 막 엄마표 할 때는 9시 막 너무 좋아서 엄마가 막 외교도 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영어도 막 쪼잘쪼잘 되면서 역할급은 영어로 하면서 노는데 갑자기 유치원을 들어가거나 갑자기 이제 한국말 폭발하는 그 기관이나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제 입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명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가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상황이 이제 더해졌으니까 아이한테 조금 그런 부분을 너무 욕심내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나가 정말 영어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표현 잘하는 거는 많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게 템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잠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고 생각을 해서 빨리 치고 가요. 근데 미나는 그 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잠깐 멈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어가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영어 말하는 게 이제 주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기까지 했는지. 음, 주춤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 유치원을 1년 반 정도 다닌 거니까 중국어가 훨씬 이제 하루에 반나절 이상 중국 유치원에서 이제 중국 선생님 친구들이랑 음, 지내다 왔으니까 그렇게 확 들어오고 영어는 그냥 계속 집에서 듣기 하는 채로 이렇게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뭐 레벨 테스트라고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고. 이 아이가 듣기가 몇 단계인지 아니면은 뭐 음, 음. 쓰기가 어느 단계인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면담을 갔는데 영어로 말하기를 떡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냥 선생님이 영어로 질문했을 때 미나가 문장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잘 하니까 되게 도드라져 보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제가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어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면 화상 영어를 좀 해줘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나가 약간 새로운 거를 시작하거나 누구를 처음 만나거나 이런 거에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음.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곁을 주고, 그다음에 편하게 얘기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아이라서 미나한테 물어봤더니 생각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2, 3개월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소개받은 곳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번 그 무료로 수업하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넌지시 물어봤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체험 수업을 한번 해보고 아, 선생님 좋다고 선생님 재밌다고 얘기해서 화상 영어를 시작했던 게 작년 초예요. 작년 할- 초에요? 그러면 2학년 초네요. 네, 구세 초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화상 영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질문을 하면은 빨리 인지를 하고 문장으로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대신 이제 듣기는 다 들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캐치하니까 선생님이 미나는 좀 감이 좋은 것 같아요. 화상 영어 처음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잘 듣고 그거에 적절하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한 세 달쯤 되니까 이게 그때 조카들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민 친조카들도 집에서 동생이 많이 들려주거나 그러긴 했는데 듣기가 미나만큼 많이 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때 동생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촌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미나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빨리 폭이 치고 올라갔구나.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게 바라 스위치가 진짜 켜진 건가? 이게 느낄 정도로 팍팍팍팍 좋아졌어요. 그래서 음, 음, 음. 3개월, 6개월 되니까 굉장히 좋아졌고, 1년쯤 되니까, 얘 영어 되게 잘하네. 진짜 약간 원어민 같은 그런 음. 느낌으로, 그런 억양으로 아이가 말을 하고 있네.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자기 생각을 영어로 얘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영어로 해석을 해서 머리에서 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그게, 건 화상영어를 그러면 뭐 매일 한 거예요? 매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소개해준 업체가, 한 달에 20회, 한 달 25회. 20회요? 네, 25? 한 그럼 달에 매일매일이네. 주중에는. 거의, 네, 네, 주중에 거의 매일매일이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오고 힘드니까 방학 때만 하자고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나가 이제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을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나 혼자 계속 20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고요.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선생님이 음. 필리핀 선생님인데 액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참 음. 다정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 나는 아무리 숙제가 많아도 선생님이랑 화상 영어 덜 하는 걸 싫어. 이렇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선생님이랑 화상 영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쯤 하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정말 유창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3개월, 4개월 때 그때 그 아는 영어 선생님한테 아이가 지금 제대로, 왜냐면 아이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도 다 못 알아듣고 아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가 막 얘기를 하긴 한데 제대로 캐치해서 말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아는 영어 선생님한테 살짝 찍어가지고 공유해줬더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냥 국제학교 가면은 바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년이랑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게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닌데 관계사절
대시라든지 음, 음. 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적절하게 해서 문장을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어민 아이들처럼. 그래가지고 음, 그게 너무 음, 좀 신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음, 주셨고 음. 그분한테 최근에 화상 영어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살짝 미나몰래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러면서 지금 4, 5학년 바로 국제학교에 갖다 놔도 수업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여기 보시는 이제 아마 유아 때부터 영어를 노출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는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주님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별로 욕심이 없었던 엄마기 때문에 막 뭘 잘 시켜야 되겠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의 때를 기다린 거는 여느 엄마처럼 이제 비슷해요. 성공한 엄마들 케이스처럼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많이 들려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안 하는지만 굉장히 열심히 봐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언제쯤 리딩을 시작할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언젠가 때 되면 하겠지, 때 되면 하겠지. 말도 언젠가 때 되면 하겠지, 때 되면 하겠지. 그리고 하면 뭐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근데 되게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들은 기간이 진짜 길잖아요. 사실.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마침 적기를 딱 어떻게든 알게 됐고, 그 적기 시작한 것이 그냥 시간만 또 때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딱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넘어갔고, 제가 미나는 말하는 거나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자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초대한 것도 그 이유긴 해. 아이가 정말 원어민 같이, 그러니까 원어민이라고 해서 대부분 엄마들 영어 잘하면, 우리 아이 원어민처럼 얘기를 해요 한다고 하지만, 진짜 명주님의 아이는 진짜 원어민처럼 얘기해요. 그 영어를 뭐 저희 꼬맹이도 막 하지만, 그냥 이렇게 빠루 치고 넘어가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까 그분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뭐 관계사를 낸다거나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상 많이 책을 듣고 한 아이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나, 그리고 문장 수준 자체가 되게 유창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단어를 막 유식한 단어를 막 어휘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문장 자체 표현하는 게 되게 매끄럽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딱 또래 애들의 그 어휘 수준으로 그렇게 잘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아, 되게 정말 확신이 또 드는 게, 아, 차고 넘치게 듣는 거. 그걸 아이한테 엄마가 먼저 때를 선택을 해가지고, 넌 이때쯤 되면은 리딩을 해야지. 넌 이때쯤 되면 말하기를 해야지. 넌 이때쯤 되면 쓰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차고 넘쳐서 아이가 한번 해볼래?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딱 아이가 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또 꾸준히 뭔가를 이어갔다는 거? 근데 그 자극이 정말 적절하게 들어갔어. 우리 엄마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노출을 하면 언제 아웃풋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기 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하기 걱정하지, 읽기 걱정하지, 쓰기 걱정하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명주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18개월에 시작을 했지만 아이가 6살 그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도 사실 뭐 문자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유치원에서 해주는 대로 ABCD 했고 했을 뿐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냥 교과 과정이 있는 걸로 했을 뿐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리딩이 자연스럽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역시나 그 엄마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충분히 들려주는 거에만 약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유아들, 지금 시작하는 유아들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뼈에 새겨야 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우리가 듣고 읽고 이제 말하고 읽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기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물론 미나가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말을 또 뭐 쓰는 거야.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마는 쓰기는 어땠어요? 평소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영어를 써보게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중국 그 쓰기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애가 할 수 있는 양이냐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영어 쓰기는? 음. 한자 쓰는 게, 한자 쓰는 게 너무 정말 많아서 영어를 뭐 써보자 이렇게 들이밀 엄두가 안 났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교과 과정에 영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영어가 여기 영어가 아직 한 10년 전 한국
한국 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중국 영어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단어 다 외우게 시키시고 단어 받아쓰기 익숙하다, 하시고 익숙하다. 그거를 이제 뭐 그거를 뭐 3, 4학년 때 일 때부터 한 게 아니라 2학년 때부터 1학년 이제 조금 그 알파벳 끝나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들어갔던 음, 음. 기본적인 단어들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나한테 뭐 단어를 외워보자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해서 아이가 영어랑 멀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미나야 그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자는 것만 그것만 그냥 우리가 해 가자. 근데 네가 받아쓰기에서 다 맞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굉장히 많이 잘 듣는 아이야. 영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듣고 너는 한국어도 잘하잖아. 넌 중국어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10개 중에 틀려와도 괜찮아. 대신 틀리면 집에 와서 외우면 되지. 네가 외우고 싶어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이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외우고 쓰는 과정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단어나 철자 같은 거를 좀 지켜가면서 쓰게 됐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따라 쓰고 예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거를 좀 글로 잘 표현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거를 좀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게 글쓰기로 전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 그게 글쓰기가 또 잘 돼야지 영어도 그렇게 글쓰기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중국어로도 글쓰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국어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조금 음.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뭘 언어를 떠나서 내 생각하는 힘을 충분히 키워준 다음에 뭔가 쓰기가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당연히 뭐 독서의 힘, 모국어의 힘,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선생님이 참 계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는 학교 교육도 그런 글쓰기 과정이 있지 않고 그냥 뭐 편식을 같은 거 이제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것들이 숙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음, 뭔가 되게 그 어디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조금 쓰게끔 지도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줄까 하는 참에 이거는 이제 셀레니 선생님 수업 신청한 게 음, 자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셀레니 네. 선생님이랑 수업한 지 한 미나가 5번? 얼마 안 네, 됐어요. 네, 5주차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음, 선생님이, 그러니까 글 쓰는 거를, 음, 좀 미나한테 미안했던 게, 한국어 글쓰기는 그냥 집에서 우리 일기 좀 써볼까? 그거 그러니까, 맞춤법도 그쵸.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글쓰기 조금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장문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아이가 이거를 주제를 놓고 이거 글감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거. 맞아, 그걸 맞아. 너무 어려워하는 거라서 좀 미안했어요. 이게 한국어도 이런 훈련이 안 됐는데 이거를 중문으로 먼저 맞닥뜨리게 돼서 굉장히 아이한테 좀 짠하기도 하고 도와줄 수 음,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국어는 이제 글자가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으니까 쓰기 할 때 쓰는 단어랑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쓰기를 더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나는 장문이 정말 싫어 막 울면서 쎄갔거든요. 음, 200자, 300자,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맨 끝에 300자 다 채워야지 점수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짠해했던 그런 시기에 셀레니 선생님 수업을 딱 들으니까 아이가 아, 이렇게 글 쓰면 너무 재밌어. 이걸 조금 요즘에 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는 말 같아요. 아이한테 막 쓰라고는 하는데,
아이도 쓰고 싶지만 쓸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 이걸 어떻게 내 이야기를 풀어서 쓰는 거를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건데, 또 그런 거를 또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그 마음을 또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명진님도 되게 아이 힘든 거 되게 이해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이 명진님 인터뷰 하기 전에 그 타이틀 자체를 되도록이면 영어를 좀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휴식 같은 영어가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책 읽어주셨어요? 뭐 했어요? 이제 되게 구체적인 거를 또 원하실 거예요. 저는 미리 이제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명주님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셨구나는 이제 감을 잡고 있지만, 자, 여러분 정보 들어갑니다. 적을 준비하세요. 명준이가 좀 비슷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시작할 때 네. 좋아했던 영어 책, 그리고 리딩 시작할 때 도움받았던 책, 그리고 챕터북 진입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조금 팁을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어떤 특정 작가의 책을 음, 굉장히 재밌게 저희 아이들이 좋아했던 거는 뭐 존 버닝햄이나 아니면 오드리 우드 그러면은 음, 이 작가의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으면은 그 작가가 썼던 다른 책들을 구해가지고 좀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음, 이 작가 좋아하면 이 작가 썼던 다른 책들도 다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내용 시리즈가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면은 그거 관련된 거를 막 찾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 헐난 류, 비슷한 책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책들을 확장을 해줬었어요. 음, 음, 그래서 감사하게도 나는 책이 싫어요, 안 볼래요 이랬던 적은 거부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자연스럽게. 어, 음,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와 함께 영어 그림책을 읽어줘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라방을 보고 계시겠지만 엄마가 뭐 막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그림책을 아이와 같이 즐기려면 엄마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림책을 좀 재밌게 느껴야지 아이한테도 재밌게 읽어줄 수 있고 아이가 이걸 계속 읽어달라고 반복해달라고 그럴 때 지루하지 않게 아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림책은 그런 식으로 확장해 줬던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챕터북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애플리스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나온 아이들 이북 앱 잘 이용했고요. 음, 맞아. 이거 초기에 여러분 막 듣기 어떤 거 들려줄까요? 챕터북 꾸준히 청독하려면 어떤 거 할까요? 하는데 뭐 스토리텔도 요즘 많이 나오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저희가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 이북이 초창기에는 참 괜찮아요. 왜냐면 딱 정해져 있어서 딱 수준별로 잘 정리돼서 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리틀박스도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노출용으로도 좋고 나중에 네, 리더스북 대용으로 뭔가 리딩 채워나가는 거에도 좋고, 그래서 그걸 맞아요. 적절히 네, 쓰셨더라고요. 네, 리틀박스도 참 잘 이용해서 지금 아직도 회원 끊어서 줄 때도 음, 있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또 리틀박스의 좋은 점이 중국어 버전 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맞아. 네, 공짜지 않아요? 지금도 공짜예요? 네, PC로 보는 거는 무료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 지문들이 다른 애니메이션처럼 빠르지 않고 누가 맞아요.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대사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저희처럼 이제 뭐 여자애, 남자애 성향이 조금씩 틀린데 여자애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있고 남자애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원을 다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음원 다 다운 받아가지고 계속 리뷰 듣기 할 수 있고 또 책도 프린트로 뽑을 수 있으니까 음, 저번 방학에는 이제 거기 있는 저니 투더 웨스트 그 서유기 그 책을 살기. 중국어로 한 부 뽑고 영어로 한 부 뽑아서 미나한테 다른 거는 하지 읽어봐요. 말고 이것만 그냥 읽자. 중국
중국어는 학기 중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음. 이것만 읽자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 조금 읽어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차고차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도 챕터북 수준의 책까지는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고 듣기를 통해서 듣기 귀도 물론 트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리딩 되고 뭐 자연스럽게 책이 연결이 됐는데 어찌됐건 청독을 굉장히 그러니까 듣기를 많이 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청독을 이제 시작하기도 했는데 청독과 낭독을 꾸준히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떤 책들이 또 아이한테 대박이 났는지, 이제 대박책들. 챕터북으로 넘어와서, 그런 대박책들 얘기를 조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낭독을 잠시만요, 꾸준히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낭독을 꾸준히 하지는 못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기도 했고, 음, 막 음. 그렇게 나는 우리 여기서부터 읽을까 이런 막 읽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이거 읽고 싶어 하면 즐겁게 읽지만 이걸 읽어보자 그러면은 하기 좀 싫어. 좋아하지, 음, 좋아하지 않더라. 자기가 뭐 어떤 날은 막 기분이 내키면은 막 동생한테도 읽어주고 저한테도 읽어주고 혼자서도 쪼들쪼들 읽지만 어떤 날은 또 뭐 해보자 그랬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낭독을 꾸준히는 못했어요. 음, 음. 하다가 재밌는 부분 그러면은 동생한테 읽어줘, 엄마한테 읽어줘 그냥 이렇게만 하고 대신 이제 듣기는 계속 꾸준히 음, 그다음에 그때쯤에 그리고 작년 11월 달쯤에 스토리텔 앱을 이제 음.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무궁무진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오디오북 있죠. 그래서 그 거기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책장에 담아놔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으면은 다 시리즈 해가지고 쭉 듣고 그 작가로 들어가서 작가가 쓴 다른 책들도 또, 읽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들었던 책들이 데이비드 윌리엄스나 아니면 음, 그 캡틴 언더팬츠 그 음, 작가가 썼던 다른 시리즈 그다음에 앤드류 클레멘트 인디드 그래머지. 어 프린즈 썼던 그 작가가 프린드 썼던 작가. 다른 네. 예. 그다음에 뭐 해리포터, 음, 음, 그다음에 드래곤 메스터즈, 음, 그다음에 나무집 시리즈. 그리고 요즘에 듣고 있는 거는 갑자기 이제 드래곤을 굉장히 재밌게 듣더니만 이제 드래곤에 관련 자꾸 추천해 주잖아요. 그 윙스 오브 파이어라고 무슨 그것도 드래곤이 나오는 얘기래요. 미나 말로는. 요즘에 그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있으면 넘주시 물어봐요. 책 사줄까? 듣기만 할래? 아니면은 한번 책으로도 볼래? 이렇게 물어봐서, 책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찾아가지고 구매해서 보라고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지? 저도 약간 강박이 있어서, 왠지 막 듣기만 하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저 2호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셋째는 너무 듣기만 하니까. 그리고 책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고, 원래도. 그래서 자꾸 뭔가 책을 강요했는데, 오늘 명준님 얘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냥 진짜 편하게 노출만 꾸준히 갈 수 있는 것만 찾으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엄마가 어찌됐건 영어를 할 때만큼은 아이한테 강요를 하지를 않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강요를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강요하다기보다는 계속 묻는 거죠.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도 이거 책으로 들어봐, 책으로 봐 이렇게 할 텐데 이거 그냥 소리로만 들을래, 그냥 책도 읽어줄까? 그럼 진짜로 아이가 좋아하면 나 근데 책도 한번 읽어볼래요라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굉장히 인내심에 욕심이 진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 말 그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영어가 재밌고, 영어 하는 시간이 되게 편안하고, 그런 걸 엄마가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쓰기 물론 생각 열고, 그런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힘든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미나 같은 경우는 중국어 쓰면서 이게 한 바닥 쓰는 건 얘는 일이 아니야.
오늘도 제가 사실은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아이가 수업이 끝났어요.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전 지나가다가 이제 끝에만 들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뭔가를 과제를 냈는데 미나가 한 바닥을 길게 후다닥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놀래시면서 왜 이렇게 빨리 쓰냐고, 빨리 썼냐고. 근데 빨리 쓴 것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뭐, 악보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이게 뭔가 딱 맞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중국어 많이 쓰다 보니까 쓰는 거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 스위치가 또 켜지니까 그 표현하는 것들을 막 쓰는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엄마는 그냥 영어를 계속 즐겁게만 만들어줬고, 그 안에서 아이가 그냥 차근차근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대로 왔더니, 결국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진짜로 제가 명준님을 초대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부분의, 물론 중국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다르지만, 여기에서 제가 가장 많은 분들, 지금 아마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를 열심히 진행하신 분들, 오래 진행하신 분들은 오늘 명주님의 케이스를 조금 반복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 단지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알파벳을 갑자기 좋아한대. 그럼 리딩 시작할 때라고 자꾸 리딩 들이밀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물론 다 우리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영어 그냥 즐겁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갑자기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진짜 명주님처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마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명주님도 이런 엄마들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막 이제 명주님한테 물어볼 거니까 어떻게 아예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 명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말을 좀 해주시고 싶은지. 엄마별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게 확 느는 게 아니잖아요. 명주님도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듯이 이분들도 뭔가 이렇게 눈에 잡히는 뭐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리딩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엄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명주님이 오늘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미나랑 이렇게 횟수로 9년 정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둘째 아이가 6살인데 미나 때보다 더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이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니까 빨리 말하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18살이 되고 20살이 됐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이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더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더 먼저 아이를 이제 키우셨던 분들의 영조맘님이나 아니면 큰아이를 키우신 분들의 말씀이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전에 이제 홍현주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키워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시켰어야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후회는 없고 그때 내가 아이한테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을까? 음,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맞아요. 공감하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꾸준히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조맘님 맨날 매일 얘기하시는 것처럼 즐거움이 바탕이 돼야지 지속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꾸준히, 그리고 옆집 아이랑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않고, 비교 안 하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덜 휘둘르니까. 그렇게, 그렇게 꾸준히 쭉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 때를 만났을 때, 그때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키북 라이브 방송 보면은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몇 개월인데요? 파닉스를 떼줘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 실은 조금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엄마가 동동거리지 않아도 이 적기가 되면 조금만 더 크면은 머리가 영글면은 금방 할 텐데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랑 좀 더 아이가 즐거워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처럼 해도 될 텐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막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꾸준히 쭉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엄마표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음, 엄마가 혼자 음, 주도해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안 그래도 엄마가 나를 아이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이가 잘하면은 자랑스럽지만 아이가 잘 못했을 경우 아니면 성장이 더딜 경우에는 엄마표라는 말이 들었을 때 그게 굴레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드는 말 또한 엄마표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엄마표에 대한 말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는 집에서 가정에서 쭉 그렇게 아이와 함께 즐기면서 해줘야지. 그래서 아이가 성인 됐을 때, 아, 그때 엄마랑 읽었던 영어책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런 엄마와 함께 그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 한국어 하는 것처럼 당연히 많이 들어간 만큼 성장해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급 영어를 쓰기를 원하지 성인이 돼서 그냥 지금 당장 조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맞아. 마세요. 네. 진짜로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는 거, 아까 명준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좀 빨리 가고, 지금 당장 말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게 진짜 아이가 원해서 영어를 말하고, 원해서 자꾸 잘하고 싶어서 뭔가 즐거워서 해야 그게 나중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영어가 바로 그런 영어인데 명주님은 잘 실천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말씀마다 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듣는 내내 네, 공감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명주님 케이스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했어요. 물론 저희가 뭐 초등 시작한 친구들, 늦게 시작한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모셨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명주님이 아닐까 해서 이제 모셨는데 역시나 들어보니까 역시나 즐겁고 꾸준히 가야 되고 당장에 뭔가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이 상황 즐겁게 자꾸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또 느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명주님은 즐겁게 가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손님은 이분은 제가 엄마표를 얘기했더니 엄마표 이제 사전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는 그렇다고 완전한 엄마표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은 엄마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주님은 엄마의 스타일이 없었잖아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엄마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여기에 물론 엄마표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편하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있는 엄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팁이 될 만한 분을 또 모셨어요, 다음 주에는. 누구시냐면, 우리 초혜님이라고, 제가, 어, 아마 인스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 공지 올라갈 때 이제 초혜님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초혜님 이제 따님 얘기를 조금 나눌 거예요. 그분은, 네, 그렇게 목표치가 좀 확실하시고,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런 엄마들도 있다. 되게 재미나게 엄마표를 잘 진행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저는 단기간에 아이가 성장이 확 한 줄 알았더니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반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엄마표 시절이 엄청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꼭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모셨으니까 다음 주도 잊지 않고 오세요. 나 이런 엄마 스타일이야. 나도 좀 약간 스타일이 있어. 그런 엄마분들은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명주님 진짜 직전까지 아이 수유에다가 지금 셋째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곤하고 지금 말도 못할 텐데 오늘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해요. 모셔놓고 30분을 막 들락날락하고 좀 정신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쳐가지고 30분 동안 좀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짧고 굵게
또 얘기를 잘 맞췄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명준이 오늘 너무 예뻤어요. 오늘 화장하니까 너무 예쁘네. 평상시에 좀 하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좀 다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기대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명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